자,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놀라셨죠? 예, 그 베를린 공장이 불이 나가 거의 뭐 전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 뭐 테러리스트들이 송전탑을 부셔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추가 악재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악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저점 부근에 와서 조금 이제 그 저점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 좀 방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돌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그 선물 시장 자체가 좀 오늘 어떤 타이밍이 좀 잘 맞네요. 예, 이렇게 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예, 오늘 선물 시장 자체가 좀 강세를 지금 0.66, S&P는 0.34 이게 좀 선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이제 빅테크들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좀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 어제 모습인데 어제 나스닥은 후반까지도 빠졌었는데 테슬라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밀어 올렸죠. 예. 좀 확실히 좀 저점 매수세들이 와서 좀 밀어 올린 것 같고요. 예, 추세가 이제 돌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한번 반절 정도 예, 오늘 잘 가면은 뭐 190 정도 190까지는 좀 그렇고 네, 요 라인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붙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스닥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됐는데 밀려버렸죠. 예. 자, 밀렸죠.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프리마켓에서 좀 너무 많이 뜨면은 이렇게 갔다가 헤딩 맞고 조금 이렇게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는 전강 약간 후약 이렇게 좀 약간 밀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S&P도 비슷한데요. S&P는 네, S&P도 네,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차트 분석이라기보다도 이제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전저점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근접을 했잖아요. 이제 급락한 전저점.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한 전저점이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정도까지 오면 조금 이제 이 간격이 아직 좀 멀어서 좀 애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저점이 175인데 어제 177 그러니까 불과 한 2달러 정도 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 매매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전저점 매매 방법이거든요. 이 전저점 이건 뭐 논리가 간단합니다. 전저점 매매 기법인데 그러니까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저점하고 아주 근소하게 이제 근접을 했을 때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저점이 깨진다, 추가로 깨진다, 그러면 짧게 손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은 좀 이쪽으로는 수익이 크고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 적으니까 어, 놀부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해서 더 내려갈 것 같이 보이죠.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안 가고 반등을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어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뭐 짧게 바로 이제 손절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183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177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이런 전저점 매매 기법을 어 이제 사용을 저도 이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근접했을 때. 근데 이 기법은 이렇게 했다가 딱 떨어지면 여기 금방 털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쌍바닥을 노리는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간이 너무 짧죠. 기간이 너무 짧고 이럴 때 전저점 노리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좀 기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좀 노려볼 만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 또 운도 좀 따라야 돼요. 예. 호재를 정말 기다려보고, 이제 어제까지 모습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지금 테슬라가 이 악재에 너무 민감합니다. 예. 그러면 호재도 또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보는데 지금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CEO가 또 송사, 이 법원에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노이즈들도 좀 해결이 되고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또 좋은 날도 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등하는 추이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밀렸는데 반등을 잘 해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쭉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면이 있으면 또 밝은 면도 있다. 음. 추세를 타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요 시점 이후부터 테슬라 주가가 뭔가 지금 굉장히 뭔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점 이제 좀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하고 이제 연관된 건데, 자, 나스닥이 지금 추이를 타고 있죠. 예.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깨져버리면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언제 깨질지는 모르죠. 예. 오늘도 반등을 해버리면 또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이렇게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추세가 이제 계속 유지되는 한은 좀 더 갈 수가 있고요. 좀 더 길게도 갈 수 있고, 이건 뭐, 그리고 이제 이게 깨지게 되면,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어, 안 깨지길 바라야겠죠. 테슬라가 지금 잘 반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저점 매매 같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기도 하지만 차트 분석이 아니기도 해요. 예. 그냥 뭐 딱 보고 매수했는데 뭐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손절 친다. 뭐가 좀 약간 단순 무식한 기법이기도 한데 이런 기법이 잘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저점에 근접해 주는 경우가 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에 딱 왔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뇌피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즘 뭐 TLT도 매매 많이들 하시는데, 자, 뭐냐면 이제 국채 금리라는 것은 이제 국채 가격하고 반대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국채 가격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국채 가격이 바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 이 발행을 많이 해서 막 발행을 많이 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부에서 국채를 이제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얻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뭔가 이제 우리 사회에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같은 것도 이제 막 주고 복지 막 이런 거 막 쓰고, 예. 그리고 뭐 아스팔트도 막 고치고. 음.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돈이 사회에 풀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국채 발행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 이게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국채 발행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국채 발행을 줄이면 뭐 금리하고도 뭐 상관이 있지만 국채 발행을 줄이면 정부에서 돈을 사회에 덜 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사회에 많이 풀면은 화폐의 유통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재정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빚을 늘리는 거죠. 국가가 빚을 늘려서 이 재정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갔다가고 그게 사회로 돈이 풀리면서 또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은 줄어들고, 예. 뭐 이런 상관관계. 그러면 사회에 풀리는 돈은 줄고, 예. 근데 이제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예. 있는데 이 국채 발행량, 그러니까 시중에 화폐가 어떻게 풀리는지, 화폐 유통량, 이 부분도 한번 많이 연구를 해보고 생각해 볼 그런 그 사항이에요.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지금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뭐 결과는 뭐 뻔할 뻔짜로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겠죠. 이제 이거 선거 결과 나올 건데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 뽑히겠죠. 각 당의 이제 후보로. 그래서 이제 화폐 유통량을 이 선거를 치르는 기간에 이걸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사람들 사는데 이제 어렵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화폐 유통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고 국채 발행을 당분간은 많이 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그렇게 쉽게 반등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요 흐름이 좀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 이 화폐 유통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하면 그게 주식시장 쪽으로 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